오늘은 프리미어 2라고 그리고 트랜지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좀 복습하는 겸 뒤에 몇 개 좀 더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이렇게 자동차가 다 등장하는 것까지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 새로운 영상을 붙이기 위해서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여기 더블 클릭해도 되고 컨트롤 I 또는 커맨드 I 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뜨면은 그때 C6라는 폴더 안에 들어 있었죠. 그래서 이 안에 카01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맘이라는 두 가지를 선택을 해가지고 임포트를 합시다. 그래서 임포트가 이렇게 들어왔죠. 그래서 들어오면은 우선은 이제 맘이라는 영상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소스 창에 올려놓고, 또 지난 시간 우리가 그 시작점을 인점이라고 했죠. 그 인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I 누르고 플레이 해가지고 아니면 쭉 보면서 이 차에서 이제 사람이 등장해야 되는 거니까 등장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인지 관객도 어떤 사람인지 알 때쯤 됐으면, 충분히 이제 알 때쯤 됐을 때는 이제 아웃점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O 누르거나 마크 아웃 O, 그런 다음에 이 끝에 붙이기로 했죠. 그래서 제일 끝에 플레이헤드 갖다 놓고 마침표를 누르면 되겠죠. 마침표 누르면은 뒤에 가서 이렇게 붙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가 등장해가지고 서서 그다음에 차에서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갖다 놓고 이 사람을 보고 그 두 남자의 반응샷을 또 보여줘야 되겠죠. 반응샷은 카01에 있어요. 카01. 카01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쪽에 보면은, 그쵸, 여기에 차 등장한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그 리액션샷이 있죠. 그래서 한 이 정도부터 물 맞기 전부터 인점을 잡고 시작점 잡고 플레이 해서 물을 먹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아웃점 잡고 그리고 또 마침표 누르면은 뒤에가 붙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왼쪽에 남자애가 돌을 던지는 장면을 이제 이렇게 넣도록 하죠. 그래서 인점 잡고 돌 이렇게 던지고 있죠. 돌을 던지다가 무슨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누군가가 있었고 또 누군가가 있었고 옆에 친구를 바라보니까 여기까지 아웃점 잡고 또 마침표 누르고 그렇게 쭉쭉 묻는다고 그랬었죠,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옆에를 쳐다보니까 그 친구도 똑같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쳐다보는 장면을 이렇게 넣도록 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인점 잡고 이 정도부터 인점 다시 잡고 하나 둘 셋, 이 정도만 보여주면 충분하겠죠. 그리고 마침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얘가 이 두 명이 도대체 뭘 봤는지 보여줘야 되겠죠. 그 뒷부분에도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여자가 차에서 나온 장면부터 이렇게 놓기로 하죠. 그래서 여기 인점 잡고 플레이 해가지고 쭉 가서 문 닫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담배를 물고 여기까지. 아마도 지금 이 여자가 중요한 인물이고 처음 등장했으니까 좀 이렇게 오래 보여주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아웃점 잡고 그리고 다시 마침표 누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뒤에 그리고 이제 좀 클로즈업이 들어야겠죠. 클로즈업, 이 남자의 클로즈업, 유심히 쳐다보는 남자의 클로즈업 하나 둘 셋 넣고
클로저도 길게 넣어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앞에 이미 봤기 때문에 클로즈업은 짧게만 보여줘도 충분히 임팩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을 짧게 넣어주고 그 다음에 또 리액션 샷을 넣어줘야겠죠. 이 여자의 클로즈업 1점 잡고 하나 둘셋 예, 여기까지 또 마침표 누르고 이제 이 그 분위기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여러분 아셨겠죠? 대부분 이제 이게 편집이란 거는 액션 리액션입니다. 액션이 있으면 그 다음에 리액션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여줄 게 많은 거는 좀 길게 보여주고 반복적으로 보여준 거는 짧게 보여주고 그리고 클로즈업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이제 길게 보여줘야겠지만은 클로즈업은 명확하게 뭔지 알기 때문에 정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액션과 리액션으로 지금 커트 편집을 쭉 했습니다. 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제 나중에 좀 다시 트림을 좀 할 거예요. 예. 트림을 할 것이고 지금 이제 이게 한눈에 이 모든 징에 붙인 것이 한눈에 딱 보이게 하려면은 그때 그 원자 표시라고 했었죠. 원자 표시 아니면은 이게 백슬래시인가요? 예, 그걸 딱 누르면은 이렇게 한눈에 딱 보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편집했던 것이 이렇게 있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쪽은 지금 사운드가 없는데 이쪽은 사운드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사실 여기도 사운드가 원래 없는데 아무 소리도 없는데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오디오 클립은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지워줄 필요가 있고 아예 요 지금 오디오 채널, 오디오 트랙, 이 오디오 트랙을 아예 없애버려도 되죠. 왜냐면 저 필요 없으니까. 근데 우선은 트랙을 지우기 전에 이 밑에 있는 이 오디오 클립을 지우려고 하면은 클릭하면은 항상 이렇게 같이 동시에 클릭이 되죠. 그래서 동시에 클릭이 안 되게 따로따로 클릭을 하려면은 Alt를 누르면은 동시에 클릭되지 않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이 클립이 이게 따로따로 선택이 됩니다. 이때 이제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트랙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트랙을 지워버려도 되죠.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 가지고 딜리트 트랙. 예, 그래서 지워지면서 위에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때 기차 소리만 남아 있는데 나머지 소리도 이제 넣어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나중에 넣기로 하고 지금은 우선은 이미지가 좀 크게 보이게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크게 보려면 이걸 이렇게 눌러도 되지만은 이렇게 올려도 돼요. 이렇게 올려도 되지만은 예, 이렇게 그 커맨드 누르고 PC는 컨트롤이겠죠. 예, 커맨드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해요. 그러면 Alt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은 이렇게 사운드가 커지고 작아지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트랙, 비디오 트랙과 오디오 트랙의 이 넓이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 또 기본적으로 요 전반적인 트랙의 줌 아웃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항상 넓게 보고 좁게 보고 디테일하게 보고 그래서 디테일에 작업하려면은 이게 플러스 많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누르고 다음 우리가 이제 툴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했죠. 그래서 툴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트랜지션을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툴이 우리가 계속 어떤 툴을 쓰고 있었냐면은 셀렉션 툴을 쓰고 있었어요. 셀렉션 툴. 근데 밑에 보면은 셀렉션 툴 말고 이렇게 트랙 셀렉션 포워드 툴 이런 게 있죠. 이거는 클릭하면은 이렇게 생긴 게 바뀌어지죠. 화살표가 두 개 있는데 이거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그 앞부분에 있는 모든 그 클립들이 다 그 선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반대는 꾹 누르고 있으면 반대도 있어요. 이건 반대죠. 근데 사실은 그 툴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왜냐면은 셀렉션 툴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셀렉션 툴로 이렇게 드래그하면은 다 되죠.
드래그하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작업을 굉장히 뭐 많이 했을 때, 뭐 1시간, 2시간 작업을 했다거나 이게 굉장히 길 때, 아니면은 이제 이 플러스로 막 들어가가지고 끝까지 이게 길게 이렇게 드래그하기 힘들 때, 여튼 이 상태에서 지금 앞에 걸 전체를 다 움직이고 싶다. 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앞에 걸 다 움직이고 싶다 하면은 드래그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요거 트랙 포워드 툴을 딱 누르면은 앞에 게 다 선택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늘리면은 이 부분만 지금 빈칸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럴 때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이 뒤에 거는 다 늘어나고 앞에 거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컨트롤 Z 눌러가지고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리플 에디트 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었죠. 리플 에디트 툴은 물결, 리플이 물결이니까 물결처럼 밀어내고 썰물처럼 이게 제거했을 때 쫓아오고 밀어냈을 때 다 밀려나고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의 툴이에요. 그래서 얘를 누른 상태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두 명이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기차가 지나가죠. 요거를 좀 더 길게 보여주고 싶다. 요걸 길게 보여주고 싶다면은 이 리플 툴을 선택해 가지고 밀어내면은 전반적으로 다 밀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한눈에 이걸 볼 수 있도록 하고, 한눈에 보이죠? 이 상태에서 밀어낼게요. 밀어내면 그 뒷부분이 다 밀어나죠. 밀려나죠. 반대로 얘를 또 줄이면은 뒷부분이 다 쫓아와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밀어내면 뒷부분이 가고, 이렇게 빼면 쫓아오고. 그리고 이쪽도 똑같아요. 이쪽도 밀어내면은 앞부분이 늘어나면서 뒤에도 늘어나죠. 이렇게 늘어나죠. 다시 빼면은 빠지고.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거는 이렇게 셀렉션 툴 상태에서 이렇게 빼면은 이 부분만 잘라지고 쫓아오지 않죠. 그렇지만은 이 상태에서 빨간 상태에서 커맨드를 누르거나 컨트롤을 누르면은 이렇게 노란 색깔로 바뀌게 되면서 이게 바로 이 리플 에디트 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 상태에서 커맨드 눌러서 밀어내면 되죠.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고 그랬었죠. 그렇지만은 또 리플 에디트를 많이 쓸 때는 이렇게 리플 에디트 툴을 단축키 B를 눌러서 이렇게 곧바로 쓰면 되고, 다시 이 셀렉션 툴로 돌아오려면은 V를 누르면 됩니다. 단축키를 쓰면 또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B를 눌러서 빼주고 다시 V를 누르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리플 에디트 툴을 꾹 누르고 있으면은 밑에 롤링 에디트 툴이라는 게 보이죠? 롤링이라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굴러가는 거, 굴러가는 툴이에요. 굴러가는 툴을 한번 써볼까요? 그래서 이 편집점, 굴러가는 툴은 이렇게 편집점에서 그 편집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편집점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를 밀어내는 게 아니라 얘를 편집점을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시켜서 이쪽이 지금 늘어나면서 그 뒤에 클립은 줄어드는 거죠. 뒤에 클립은 줄어들어요. 이만큼. 그죠? 앞에 게 늘어나면서.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앞에 게 줄어들면서 뒤에 게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편집점 자체가 이렇게 바뀌는 동시에 바뀌지만은 전체 듀레이션, 전체 시간은 동일하죠. 이 전체 시간이 지금 11분 07 프레임인데, 이 11분 07 프레임이라는 거는 똑같아요. 전체 시간은 길이는 변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의 편집점은 바뀌는 거죠. 그래서 편집점을 이렇게 바꿀 때 롤링 툴을 쓴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시 B를 눌러서 리플 에디트 툴을 쓴 다음에 밀어내면은 11분 끝에가 이렇게
늘어나죠.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 시간이. 다시 컨트롤 Z. 11분 22초였는데 원래 얘를 밀어내면은 11분 24초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아까 지금 11분 22초에서 롤링 툴을 쓰게 되면은 이 편집점만 바뀌고 끝 마지막에 11분 22초는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편집점을 바꿀 때 이걸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레이트 스트레치 툴. 레이트 스트레치 툴은 이게 시간 조절하는 툴이에요. 시간. 그래서 이제 지금 플레이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천천히 가죠. 이게 이제 달리샷인데, 트랙을 놓고 달리샷인데 굉장히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이게 답답하기 때문에 얘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면은 요게 레이트 스트레치 툴로서 얘를 잡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든 것이 보면은 줄어든 게 아니라 속도가 빨라진 거예요. 속도가 빨라졌죠. 이렇게 더 줄어들면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죠. 속도가 더 빨라졌죠. 대신 이 뒤에 이 부분은 이제 메꿔줘야 되겠죠. 메꿔주게 되면은 디플레이드 툴을 쓰면은 메꿔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이제 속도가 많이 조절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도 조절하는 툴이고, 이게 이제 밀어낼 수는 없어요. 밀어내지, 왜냐면 밀어내려면 뒤에 있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요 툴을 써서 이렇게 좀 밀어내고, 아니면은 이게 더 편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전체가 다 보일 때는 이런 게 더 편할 수가 있어요. 뒤로 당겨 놓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밀어내면은 다시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더 밀어내 볼까요? 더 뒤로 완전히 뒤로 뺀 다음에 요 스트레치 툴을, 레이트 스트레치를 또 잡고 쭉 밀어내면은 엄청나게 느려질걸요? 천천히 가죠? 그러니까 속도 조절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취소하고. 근데 다시 속도 조절은 나중에 또 다르게 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속도 조절은 또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간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툴이 여기 또 많아요, 그죠? 레이트 스트레치 툴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툴을 많이 쓰겠죠. 레이저 툴. 이거는 이제 자르는 툴이죠.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면도 칼로 자르는 이런 형태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툴은 저는 거의 잘 안 써요. 거의 쓴 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왜냐면은 이렇게 자를 펴서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컨트롤 K 누르면 그냥 잘라져요. 컨트롤 K. 딱 누르면 그냥 잘라져요. 그러니까 컨트롤 K만 알고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레이저 툴을 선택하고 또 자르고 다시 셀렉션 툴로 돌아가고 이 세 번의 과정을 한 방에 해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컨트롤 K를 누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자를 때는 뭔가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슬립 툴이 있는데, 슬립 툴은 어떤 건지 좀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슬립 툴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똑같이 이제 여기에 두 남자가 앉아 있는 장면이 있는데, 플레이해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좀 기차가 곧바로 등장해야 되는데 기차가 등장하고 있지 않죠, 그죠? 기차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한참 있다 등장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고치는 거예요. 얘 보세요. 얘는 이 슬립 툴을 쫙 선택해가지고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면은 이 오른쪽 상단에 화면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에 왼쪽 그 클립이 인점이고, 그리고 오른쪽 클립이 아웃점이에요. 그래서 인점의 어떤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 인점의 위치를 이렇게 바로
기차가 들어오는 순간으로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이렇게 바꿔놓읍시다. 플레이 볼까요? 곧바로 이미 들어왔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전체 요 클립의 듀레이션 길이는 바꾸지 않고 이 인점 아웃점만 바꾸는 거예요. 인점이 앞에 일찍 나오면은 아웃점도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안 바뀌고 또 인점이 뒤로 가면은 또 아웃점도 뒤로 가겠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를 클릭해 놓고 또 드래그 해 볼게요. 이번에는 아예 오른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드래그 해가지고 아예 기차가 마지막에 나가는 것까지 보여주는 것까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기차가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꽤 많이 등장해서 그러면은 이미 등장한 걸 나오겠죠. 그러니까 인점이 많이 앞당겨진 거예요. 이미 등장해가지고 마지막에 기차가 나가버려 이렇게 나가버리는 거. 그죠? 근데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세요. 아까 컨트롤 Z 누르고 컨트롤 Z 누르면은 원래는 이렇게 들어온 거였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그 다음 샷에 보세요. 뒤에 여전히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얘 뒤에는 기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컨티뉴티 상의 연속성이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연스러운 것이죠. 일종의 이제 점프컷이 점프컷. 이 사이에 시간이 그냥 붕 점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아까처럼 이렇게 요 슬립 툴 써서 슬립이라는 말은 이제 미끄러진 그 안에서 미끄러진다는 뜻이죠. 슬립 이렇게 쓱 이렇게 뭔가 이렇게 쓱 미끄러질 때 슬립이라고 하죠. 슬립 이렇게 이 듀레이션이 그 여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인점 아웃점만 이렇게 슬립한다는 거예요. 미끄러지듯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잡고 다시 쭉 이렇게 기차가 이미 많이 지나가기까지 쫙 그래서 아예 기차가 완전히 아웃점 보면 이제 기차가 다 지나간 걸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했으면은 아까 다시 보죠. 기차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다음 장면도 지금 너무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카메라가 움직이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죠. 이것도 이제 바꿔주려면은 얘도 클릭한 상태에서 보세요. 요로 좀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인점을 좀 앞당기는 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인점이 바뀌고 아웃점도 바뀌면서 그 다음 샷은 이렇게 이게 맞죠. 그 컷이 바뀌자마자 카메라가 움직이면은 좀 부자연스러워요. 이 상태에서 서서히 움직이 낫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뒤에 좀 짧아졌기 때문에 얘 얼굴이 너무 짧죠. 이럴 때는 B를 눌러서 이제 리플 에디트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늘리면 되겠죠. 늘려야 되겠죠. 좀 더 오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등장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좀 늘리고 너무 많이 늘었네요. 얘도 좀 늘려주고 하여튼 이거는 나중에 또 손보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슬립 툴을 하겠죠. 이제 다음 이걸 꾹 누르면 슬라이드 툴이 있어요. 슬라이드 툴은 뭐냐면은 얘를 잡고 똑같아요. 얘를 잡고 움직일 때 보세요. 이 클립의 인점 아웃점은 변함이 없어요. 없는데 인점 아웃점은 안에서는 변함이 없는데 이 바깥 그 옆에 있는 클립의 아웃점하고 바로 뒤에 있는 클립의 인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슬라이드 그야말로 이제 그 클립이 이렇게
슬라이드 하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 클립 안에 있는 내용의 인점 아웃점은 시작점 끝점은 그대로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클립은 전혀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이 위치만 바뀌는 거죠. 전반적인 전체의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얘가 앞으로 간다. 이게 좀 앞으로 가면은 대신 이 부분이 요 기차 지나가는 부분이 많이 잘려지겠죠. 많이 잘려지고 대신 이 뒤에 있는 부분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정지돼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이렇게 가는 게 낫겠죠. 이렇게 되면은 또 앞부분이 또 너무 많이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앞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한 다음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곧바로 클릭인데 이것도 이런 경우는 아까 리플 에디트를 써야 되겠죠. B를 눌러가지고 얘를 좀 밀어내면 되겠죠. 밀어내면은 이게 늘어나겠죠.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 이제 슬라이드 툴이에요. 알겠죠? 슬라이드 툴 알겠죠? 슬라이드 툴 됐고 다음 펜 툴. 펜 툴은 이제 이하에서 작업하는 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거 클릭을 하게 되면은 키프레임이 만들어져요. 키프레임이 만들어지면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키프레임을 이렇게 내리면은 이렇게 어두워지죠. 다시 밝아지죠. 요런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두웠다가 밝아졌다가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투명도예요. 투명도를 이렇게 키프레임 만들어서 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여기서는 밑에 거는 소리를 조절하는 거죠. 이렇게 키프레임 만들어서 키프레임 내리면은 소리가 여기서 없어졌다가 다시 소리가 커지죠. 이런 식으로 또 소리가 있다가 소리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겠죠. 소리가 없어지죠. 이제 없어졌죠. 다시 커지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키프레임을 이 사운드의 어떤 레벨의 키프레임을 잡거나 아니면은 이 투명도의 키프레임을 잡거나 이런 역할을 여기서는 할 수 있는 거고 요 위에서 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요 위에서 보세요.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런 도형이 만들어지죠. 이런 도형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요거를 이제 이 도형이 만든 것을 이제 V 눌러서 셀렉션 툴을 써서 V 누른 다음에 클릭하게 되면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펙트 컨트롤 창에 가면은 이렇게 이 도형이 보여요. 필이 보이죠. 이건 필인데 필을 빼고 이제 스트로크를 눌러볼까요? 스트로크는 이제 테두리예요. 테두리. 그 테두리를 이렇게 주면은 이렇게 테두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다시 하고 지금 다시 해볼까요? 지금 아까 그 스트로크 필은 이제 색을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색은 빼고 테두리만 있게 한 상태에서 펜 툴을 써서 클릭하면은 이렇게 선이 만들어지죠. 선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선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V 눌러서 셀렉션 한 다음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을 이런 도형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하는 것이고 펜 툴은 또 누른 역할이 있고 이 밑에 보면은 펜 툴을 꾹 누르면 렉탱글 툴이 있어요. 렉탱글 툴은 그야말로 이렇게 하면은 이 사각형이 만들어지죠. 정사각형도 되고 여기서 시프트 누르면은 정사각형이 돼요. 시프트. 그냥 시프트 빼면은 이제 직사각형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V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박스 안에 넣고 싶다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리고 또 이걸 색을 채우려면은 이렇게 하면 색이 채워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투명도를 줄 수도 있어요. 투명도. 얘가 아까 투명도라고 그랬죠? 투명도를 넣다 뺐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지금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또 보면은 일립스 툴은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이렇게 동그라미. 정원을 만들려면 시프트를 누르면 돼요.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정원을 만들 수 있고 이것도 필을 빼면은
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크기는 여기서 조절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면은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포지션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있는 남자의 얼굴을 이렇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요거를 또 이제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어요. 볼까요?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거는 얘를 앞으로 좀 당긴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당긴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딱 떴을 때 이게 지나가면서 얘가 이 동그라미가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움직이게 하고 싶을 때는 보세요. 여기 동그라미 포지션 키프레임 줬죠? 그럼 여기 키프레임이 만들어져요. 플레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치를 바꾸면 되죠. X 값을 바꾸면은 이렇게 이 남자한테 오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은 이 사이를 줄여주면 되겠죠. 더 빠르게 가죠, 그죠? 더 빠르게 가는데 또 요 가는 거의 속도를 좀 더 점점 빨라졌다가 마지막에 늦어지는 이렇게 가려면은 이지라는 걸 하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가지고 템플릿에서 ease in 또 ease out을 하면은 또 속도가 좀 느낌이 좀 달라지죠, 그죠?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다 생각하면 되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또 할 거예요. 할 거니까 이런 게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핸드 툴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핸드 툴은 정말 쓸 일이 별로 없고 이 줌 툴은 이제 그야말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 이렇게 확대하는 거죠. 확대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Alt 누르면은 마이너스로 되죠. 그래서 다시 축소하고. 근데 이것도 잘 안 써요. 왜냐면 이것도 그냥 솔루션 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누르면 되거든요. 별로 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T는 이제 타입 툴이죠. 타입 툴은 이제 글자를 쓸 때 타입 툴을 쓰고 글자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주고 글자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글자는 나중에 또 우리 텍스트는 또 배울 거예요. 텍스트 여기서 이제 글자의 색깔도 바꿀 수 있고 뭐 포지션도 바꿀 수 있고 크기도 바꿀 수 있고 다 할 수가 있어요. 다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도 나중에 텍스트만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툴이 이렇게 있다는 것만 여러분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 트랜지션에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션은 이제 화면 전환이죠. 그 화면 전환이 이제 대부분 제가 얘기했듯이 영화는 다 컷으로 되죠. 99% 정도가 컷으로. 그래서 컷을 통해서 얘기를 만들어내는데 홍보 영화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영상들은 트랜지션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영화도 이제 중간중간에 디졸브 같은 경우는 가끔 쓰기도 하고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같은 것도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은 그래서 트랜지션은 또 영화 속에서 요즘에는 그 눈에 보이는 트랜지션보다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트랜지션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프리미어에 있는 트랜지션은 눈에 띄는 트랜지션이에요.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즘 많이 쓰지는 않지만은 이런 것 역시 자연스럽게 쓴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한 동기부여가 있다거나 하여튼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것도 잘 쓰면은 또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트랜지션이 여러분들의 어떤 감각에 의해서 좋은 트랜지션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냥 뻔한 트랜지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튼 여러분들은 트랜지션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이펙트 들어가세요. 이펙트 들어가면은 비디오 트랜지션 하는 게 있죠. 여기.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뭐 디졸브, 그리고 아이리스, 뭐 와이프, 뭐 이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디폴트 트랜지션은 지금 그 디졸브로 되어 있어요. 그 디졸브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이 사이에. 그래서 항상 트랜지션을 넣을 때는 이런 이 플레이헤드가 이렇게 딱 편집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편집점을 이동하는 거는 이렇게 화살표 위아래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편집점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디졸브를 넣고 싶으면은 커맨드 D를 누르면은 디폴트 트랜지션으로 들어가요. 디폴트 트랜지션. 만약 이 디폴트 트랜지션을 이제 이렇게 여기에 넣을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다 넣고 싶다. 쭉 그냥 트랜지션을 그냥 전체를 다 디폴트를 넣고 싶다 하고 싶으면은 전체를 다 선택한 상태에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Shift D를 누르면은 전체가 다 이렇게 디폴트 트랜지션으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까지 쫙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죠. 예. 컨트롤 Z, 커맨드 Z 누르고 그리고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디폴트 트랜지션을 이제 나는 한꺼번에 넣을 때 계속 트랜지션을 계속 디졸브 말고 뭐 딴 거를 넣고 싶다. 딴 거를 디폴트로 하고 싶다 하면은 디폴트를 바꿔줄 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요게 이제 디폴트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파란색 모양으로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디폴트를 내가 아이리스로 넣고 싶다. 아이리스 또는 와이프로 넣고 싶다면은 이 와이프에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은 써 있죠. Set selected as default transition. 그러니까 얘를 클릭하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파란색 모양이 되면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커맨드 D 딱 누르면은 이렇게 와이프가 이제 디폴트가 되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를 좀 크게 보면은 이렇게 와이프가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예. 근데 요 트랜지션을 클릭하게 되게 되면은 여기 이펙트 컨트롤 창에 이게 뜹니다. 이렇게 속성이 떠요. 그래서 이 와이프가 지금 이런 와이프로 되어 있는데 이 와이프를 또 여기에 이제 이걸 누르면은 위에 걸 한번 눌러볼까요? 누르면은 위아래로 와이프가 바뀌게 돼요. 이렇게 되죠. 예. 또 이 위쪽으로 누르면은 또 와이프가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지금 보면은 보도 위드라는 게 있죠. 보도 위드를 좀 주고 그리고 그러면 보도 위드를 주면은 이렇게 보도가 만들어졌죠. 보도의 두께죠, 두께. 이렇게 보도가 이렇게 검은 색깔로 되고 이 색깔도 바꿔줄 수 있겠죠. 색깔을 이렇게 빨간 색깔 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색깔로 요 스포이드를 통해 가지고 요 암트랙의 기차에 이 파란색으로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또 바꿔줄 수가 있어요. 예. 리버스는 이제 반대가 되는 거고 이렇게. 예. 그리고 그래서 보도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보도가 있으면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예. 보도가 필요 없으면은 이렇게 빼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와이프의 길이 듀레이션을 이렇게 늘리면은 서서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서서히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옆으로 가면은 이렇게 또 반대로 리버스로 가면은 또 이렇게
그래서 이런 와이프 있다. 다시 이제 저는 이제 와이프보다는 디폴트로 하는 디졸브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또 가장 많이 쓰는 게 크로스 디졸브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셋으로 디폴트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디폴트로 커맨드 D 누르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얘도 이렇게 디졸브 될 때 얘를 자꾸 늘리면은 굉장히 긴 이런 서서히 이런 가끔 이런 영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 서서히 겹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 거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딴 걸로 볼까요? 또 어떤 게 있나 볼까요? 이제 에딕티브 디졸브도 크로스 디졸브가 좀 비슷한데 약간 느낌이 좀 달라요. 이렇게 넣으면은 중간이 약간 하얗게 바래지죠. 바래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게 있고 또 딥 투 블랙은 넣어볼게요. 얘는 이제 거꾸로 하얗게 바래진 게 아니라 검게 됐다가 이렇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같은 느낌이 들죠.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거꾸로 이제 딥 투 화이트는 이제 이게 반대가 되겠죠. 페이드가 되는데 하얗게 페이드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요것이 굉장히 좀 이 듀레이션이 짧으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프레시 된 느낌, 프레시. 뭔가 프레시가 되면서 바뀌는 느낌, 뭔가 찰컥하면서 그런 느낌, 프레시 느낌을 주려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이제 필름 디졸브는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죠? 크로스 디졸브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몰프 컷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애널라이징 백그라운드라고 한 거 보니까 되겠습니다.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이게 이 빨간 게 보이면은 렌더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까요? 렌더링은 여기 보면 렌더가 있어요. 렌더 이펙트 인아웃 있죠. 얘를 누르면은 렌더가 이제 걸려요. 됐죠? 렌더가 걸렸죠? 아직까지 이게 그 백그라운드를 지금 그 분석하고 시간이 좀 걸리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건 빼줄게요. 사실 저도 이 몰프 커튼 이런 건 안 해 써본 적이 사실 없어요. 별로 쓸 일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넌 어딕티브 디졸브는 그야말로 이제 어딕티브 디졸브하고 좀 다른 형태라고 되겠죠. 좀 특이하네요, 그죠? 별로 특이한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디졸브가 뭐 이런 게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게 뭐 좀 여러 가지가 있어. 크로마 리크 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 잘 안 써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색깔로 나가면 디졸브인데 약간 색깔이 등장하는 뭐 이런 것이고 그라디언트 와이프 뭔가 그라디언트 이게 그라디언트가 되는데 이런 것도 물론 이제 여기 가가지고 속성창에 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다 바꿔주면은 특별한 형태를 또 만들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이미지도 넣을 수도 있고 셀렉트 이미지 해가지고 어떤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이런 거는 인버트하면 반대가 될 것이고 페더 값을 줄 수도 있고 페더 값을 주면 이제 좀 부드러워지는 거죠. 부드러워지는데 요게 로테이트도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스테레오 여기 몰픽을 스테레오스코프로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버트 반대로 할 수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또 했던 것들은 여러분 취소시키려면 이런 거 누르면은 다시 리셋이 돼요. 예, 다시 리셋. 이렇게 리셋으로 또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예. 뭐 이렇게 보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네요, 그죠? 예,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아이리스 와이프. 예, 아이리스는 그러면 아이리스인데 좀 이제 일반적인 아이리스하고 좀 다르죠. 동그라미 아이리스하고 다르게 좀 특이한 아이리스인데 이런 것들도 페이드 값을 좀 더 주면은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죠. 예, 부드러워져요. 이렇게 좀 더 부드러워지고 예, 그 위치도 좀 바꿔줄 수도 있겠죠. 예, 이렇게 위치도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예, 위아래로 바꿔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움직이다 보면은 뭔가 여러분들이 좀 재밌는 거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애니메이션도 줄 수가 있어요. 예. 애니메이션도 여기서 뭐 키프레임 줘서 애니메이션 줄 수 있는데 지금 굳이 여기서는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길게 되면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흘러가도록 해볼까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움직이면은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흘러가죠, 그죠? 이거를 이제 애니메이션 주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움직이는데 이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려면은 포인트 키프레임 주고 쭉 여기까지 가가지고 얘를 그 다음 키프레임을 앞으로 좀 당기도록 하죠. 얘를 좀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그 다음 키프레임 가가지고 이 전 키프레임 여기죠. 이 키프레임에서 이걸 좀 많이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많이 움직여 보면은 플레이 해볼까요? 이렇게 흘러가죠. 이렇게 막 오른쪽으로 흘러갑니다. 요거를 순서를 바꾸면은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겠죠. 이렇게 순서를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차의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기차의 방향대로 이렇게 흘러가니까 이렇게 이건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은 좀 재밌는 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것 이런 것들을 만지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딜리트하고 또 라이트 리크 이거는 이 빛이 확 나와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것도 뭐 이렇게 고치기 되게 많아요. 근데 인텐서티도 좀 약하게 줄 수도 있고 강하게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리고 익스포저 밝게 하는 거 이게 좀 더 밝게 하고 하는 것도 있고 익스포저도 있고 포인터블 로테이션 위치도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있는데 여기 또 여러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다 해보시고 다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것만 좀 소개시켜 줄게요. 옛날 영화에서 주로 나오는 거 이게 이제 아이리스 라운드는 이제 옛날 영화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거죠. 이렇게 옛날 영화에서 이런 거 많이 나왔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얘도 이제 여기 가면은 이렇게 보도를 줄 수도 있고, 그죠? 보도 줄 수 있고, 뭐 딴 거 위스 뭐 딴 건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얘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박스는 이제 그 다이아몬드는 그냥 다이아몬드고 크로스는 이제 십자가 모양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박스는 박스겠죠. 그리고 이제 페이지 필은 이제 세보면 알 것 같고 별로 많이 안 써요. 여기 슬라이드에서 이게 많이 쓰는 게 푸시 많이 써. 푸시를 많이 써요. 푸시
이렇게 지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내는 거죠. 밀어내는데 이거를 이제 반대로 하면은 얘를 누르면 이제 반대가 되겠죠.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이렇게 물론 위로 하면은 이렇게 위에서 떨어지는 거고 위에 떨어지는 거고 밑으로 하면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이상하죠. 그래서 푸시라는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슬라이드는 그냥 미끄러지는 거야. 그러니까 미끄러지듯이 이렇게 되는 거. 슬라이드 그야말로 슬라이드고. 그리고 이제 스플리트는 그냥 쪼개지는 거죠. 쪼개지는 것도 이제 가끔 쓰는데 별로 이쁘지가 않아요, 그죠? 이것도. 그리고 스플리트는 쪼개지는 거고 이것도. 와이프는 아까 했었고 반도어라는 이제 그런 조명기의 그런 일종의 그 조명기의 어떤 덮개가 열리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죠, 그죠? 반도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와이프는 아까 했었죠. 했었고 줌은 이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쓱 어떤 걸 향해서 쑥 줌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는 이것보다는 눈이 있는 부분으로 쑥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눈으로 그러면 이제 얘 지금 눈 있죠. 여기 눈 있는데 여기서 이 다음 눈을 할까요? 이 다음 눈에서 얘 여기서 한번 더 붙여볼까요? 여기서 이제 크로스 줌을 이렇게 넣으면은 반대 여기서 이게 이쪽이 돼야 되겠네. 이쪽이 그 다음 그 다음 여기 주면은 얘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눈 안으로 들어가서 얘가 등장하는 걸로 그렇게 되려면은 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위치가 좀 바뀌어야 되겠죠. 얘를 클릭하면은 보세요. 여기에 그 줌인되는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눈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눈으로 들어가고 얘도 눈 안에서 빠져나오게끔 하면은 이렇게 얘는 오른쪽 눈, 얘는 왼쪽 눈으로 해볼까요? 그러면은 플레이 해볼게요. 눈으로 들어갔다가 이 여자의 왼쪽 눈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쓱. 이거 재밌죠, 그죠? 이거는 이제 이런 동기부여가 되죠. 이 내용과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좀 자연스러운 트랜지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위적인 트랜지션이 아니라 얘가 쳐다보는 것에 마치 얘 마음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쓱 들어갔다가 이 여자의 눈으로 나온다. 이런 느낌은 괜찮을 수가 있어요. 더 짧게 하는 게 낫겠죠, 이런 거는. 짧게. 물론 이제 짧게 하는 거는 약간 뮤직비디오처럼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는 그럴 수가 있을 것 같고 드라마 같은 경우는 적절한 길이로 하면 되겠죠. 물론 이제 사실은 좋은 영화는 이런 게 다 필요가 없긴 하죠. 한마디로 좀 인위적인 동작들은 별로 그렇게 영화에서는 좋아하지 않아요. 여튼간에 전반적인 것들을 지금 쭉 우리가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줌도 했고 이제 트랜지션은 거의 다 했죠, 그죠? 거의 다 했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트랜지션을 이렇게 컴퓨터에서 이미 이제 프리미어에 있는 트랜지션도 있지만은 이렇게 트랜지션을 이렇게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멋진 트랜지션을 이제 인터넷에서 팔아요. 그런 걸 구입해가지고 쓸 수도 있지만은 사실 좋은 편집은 트랜지션으로서 편집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 커트 그리고 디졸브 또 이제 아니면은 와이프라든지 아이레스 이런 것들을 여기 있는 것을 아주 동기부여를 잘해가지고
그야말로 자연스럽고 그리고 어떤 그 흐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들에게 그럴듯한 느낌으로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우리가 거의 다 끝나는데 다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가 위에 보면은 이제 페이드 인 형태의 디졸브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디졸브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D 해가지고 이렇게 디졸브를 넣고 예. 그리고 이렇게 시작할 때 사운드에 이제 디졸브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사운드 디졸브는 어디냐면은 여기 있어요. 비디오 트랜지션이 있다고 하면은 오디오 트랜지션도 있어요. 오디오 트랜지션. 예. 그래서 오디오 트랜지션에 보면은 컨스탄트 게인이 있고 컨스탄트 파워가 있죠. 요걸 넣으면은 이렇게 사운드도 서서히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크게 볼까요? 예. 이렇게. 예. 그래서 이렇게 사운드도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